자, 저널리즘 여기는 어땠어요? 쉬웠죠? 그쵸? 여기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는데 사실 저는 이제 독서 지문이 이번에 너무 쉽기도 했고 수능에서 그러면 어떨까? 수능에서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고 뭐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있잖아. 그 소리 얘기 나오는 지문 있죠? 거기가 제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문제 풀다가 이거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 했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원에서 독서 어렵게 내면 니네 말 많잖아요. 특히 과학기술로 어렵게 내면 어때요? 이과가 문과 침공하라고 지금 막 부추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치? 쉽게 해놓고 여기서는 그렇게 상위권 애들을 위한 파트로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되게 막 좀 보이는 시험이었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작가 연계라고 해서 영상 수업에 두 출발 나왔을 때 좀 되게 당황스러웠잖아. 니네 꽃갈참봉 읽을 때. 그치? 그런 식으로 EBS 문학에서 이제 문학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내주면서 소설이나 이런 파트를 좀 어렵게 내면서 거기에서 좀 상위권을 변별하려고 하나? 문학에서 변별하면 문학은 진짜 누가 봐도 국어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사람들이 독서에서는 크게 상위권을 변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크게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이번 수능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지난 수능에 나왔던 그 작품 이름이 뭐였죠? 골목 아닌가요? 골목 안도 그렇고 요번에 나온 그 두출발도 그렇고 현대소설치고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 희곡형 소설 약간 희곡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작품들을 내고 싶은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1인칭 주인공이나 아니면 전지적 작가가 초점 화자를 만들어서 초점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이 겪는 내면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좀 그렇지 않은 작년 수능을 기점으로 좀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도 어쩌면 1인칭 서술자의 어떤 이야기들, 초점 인물의 이야기들보다도 이런 식으로 좀 관계성을 위주로 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널리즘 보면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보시면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20세기 중후반의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도 내용이 대다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기피하였다. 자, 문제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본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이 뉴스를 기피하였다. 네, 현상이고요. 원인. 제가 아까 그랬죠. 모든 문제는 뭐다? 원인과 현상인데, 그치?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건 어디다? 원인이다. 그러면 현상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 것이고 원인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병렬로 얘기하면 병렬로 읽으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회적인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뭐야? 공중의 일상과 괴리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얘기했죠. 이런 평가원 지문은 우리 정말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시즌 1부터 제가 1문단에서 이렇게 갈라서 얘기했으면 밑에서 갈라서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과도제적 경영부터 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읽었던 영상 안정화 기술도 그렇잖아. 빛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하는 게 있다. 그럼 또 갈라서 설명할 거거든. 그치? 얘도 지금 뭐예요? 공중의 일상과 괴리됐어요. 두 번째 뭐야? 이례적인 문제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갈라서 설명할 거예요.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자, 이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했다.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1번에 대한 해결인 것 같죠? 사람들의 일상과 괴리되니까 그럼 일상에 맞는 얘기를 해주자 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해요.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서 대놓고 말합니다. 병렬이래요.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리프만을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리프만이 얘기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미지가 어때요? 공중의 이미지? 되게 무시하지 않아요? 읽으면서 기분 안 나빴어?
기분 나쁠 틈이 없었죠, 문제 푸느라.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 한단 말이야. 뭐라 그래? 얘네들은 자기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봐. 사람을, 현상을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애는 드물다. 고정관념을 벗어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유연한 사고, 그지? 상황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드물고,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해. 아주 멍청이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프만은 그냥 공중을 어떻게 보는구나.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얘들 좀 멍청하고 고정관념이 있어서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좀 그런 애들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리프만이 바라보고 있는 공중의 속성이죠. 따라서 리프만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요? 공중이 멍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니까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해돼? 그래서 언론인의 전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해서 언론인은 아무나 하면 안 돼. 똑똑한 애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애들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화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 근데 듀이는 어때? 공중을 대놓고 두 발식으로 말하죠. 합리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공중을 되게 똑똑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존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공중이 어떻게 돼 있대요? 다 파편화되어 있대요. 당연하죠.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종사하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파편화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유기적인 결합을 해야 된대요. 자, 뭘 위해?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목적이 뭐예요? 유기적인 결합이요. 목적이 중요하죠.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얘의 주장은 공적 담론, 공적인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중을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있죠.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듀이가 중요하게 본 건 어떤 거? 공적 담론의 장을 만들어내줘야 된다. 그럼 거기에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얘네끼리 뭐 할 수 있다?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새로운 인간이 나와요.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목적이 중요한데 지금 누가 나왔어? 로젠이란 인간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했죠. 1문단에서 얘가 본 문제 원인이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 뭐예요? 얘네의 삶과 너무 거리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문제 제기만 하고 해결을 안 하잖아. 그래서 뉴스 안 봐. 짜증나서. 이런 애들이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공중의 문제, 삶의 문제와 벗어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중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해주고 뭐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얘네가 대화를 하게 해주고 두 가지 나온 거야. 얘들 하게 해주고 됐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사회과학적 방법. 우리 이거 다 뭔 말인지 알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학문이 뭐야? 경영, 경제.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 적극 활용한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해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거리를 좀 둬야 된다는 거야. 공중이랑 너무 가까워지면 걔네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죠.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주관성이 개입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마이어라는 애가 또 등장을 해요. 공공저널리즘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아까 얘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위에서.
인터뷰 같은 거 한다고 했고요. 설문한다 그랬고요. 회의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자체의 방법 자체가 어떻다? 이것 자체가 객관적인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나 자료 수집 자체를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방법에 입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분석하는 취재 과정에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수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10번 문제 답이 됐던 게 몇 번이에요?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언론인의 전문화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11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선지 보기 전에 기억 보고 여러분들이 답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 결합. 이게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다 찢어져 있어요.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공동의 문제, 공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4번,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그럼 정답 4번이 되겠죠. 맞니? 그 다음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례가 2개가 있어요. 사례 1을 보시면 보기 문제 제발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묻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사례형 보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읽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만 줍니다. 그러지 못하는 건 주지 않아요. 그죠? A지역 땡땡 신문사는 지역 민 인터뷰를 통해 그 지역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높은 범죄율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범죄 문제에 관해 자문할 지원자를 모집하여, 그러니까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 뭐야? 사회과학적 방법이죠, 이게. 모집하여 공정한 자문단을 구성했고 지역 자문단 회의에서 범죄 퇴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논의의 장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신문사는 그 결과를 취합 분석, 사회과학적 방법으로도 분석을 해서 보도했어요. 지속적으로 뭐예요? 일회적인 문제 제기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후 시민 포럼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담론의 장을 또 만듭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로 범죄율이 낮아졌대요. 너무 좋은 긍정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1, 2, 3번 다 어때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치안상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둘 다 공공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렇다고 할 거다. 네. 그 다음에 신문사가 여기 담론장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네. 여기도 어때요? 이것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이걸 취합하고 분석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사례 2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B지역 땡땡 신문사는 설문, 방법은 괜찮아요. 지역민의 최근 관심이 지역경제 위기임을 파악해서 전문가, 지역민을 대상에 집단 인터뷰를 마련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제행사 유치를 논의했다. 담론의 장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전문가는 B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행사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된 신문사는 뭐야? 주관성이 개입돼 버렸네. 동화됐다 그랬잖아. 지역민의 입장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어. 그치? 그래서 동화가 돼서 B 지역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됐대요. 이거 좀 문제 상황을 보여준 거죠. 좀 우려됐던 부분들. 4번. 사례 2에서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로젠과 마이어는 모두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것이다. 자, 아까 로젠과 마이어의 목적 뭐였죠? 로제는 뭐예요?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그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아니잖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지. 문제 14번.